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상승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0.23% 상승 마감을 했는데 0.4%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 부근에서 외국인이 더 좀 매도폭을 늘리는 모습이었네요. 어쨌든 오늘 코스피의 상승은 기관에서 좀 끌어올려줬고 개인이랑 기관이랑 좀 같이 끌어올려줬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주면 좋은데 일단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은 1.9% 좋은 상승을 보여줬고 장 초반에는 개인이 순매수하고 메이저 수급이 매도를 좀 보이다가 장 후반 들어서면서 외인이 매도폭을 점점 줄이더니 순매수로까지 이어졌고 오후장 한 2시쯤부터 기관이 갑자기 좀 땡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좀 상승을 보였고 종가에는 오히려 또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기관은 조금 물량을 정리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하면 훨씬 일단 오늘 상황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 방송에서 제가 뭐 지수 뭐 내일 오를 것이다 뭐 내릴 것이다 하루하루에 뭐 지수 예측을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큰 흐름 정도로만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제 방송에서는 제가 음, 취소 하루 확인되었습니다. 이틀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좀 예상은 좀 적중을 했고 예상을 조금 벗어났던 부분은 오늘 상승분이 너무 좀 컸다. 저는 한 1%대로 이틀 정도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오늘 생각보다 상승분이 좀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투매 형식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도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나왔는데 지금 이 자리는 약간 뭐 투매 형식이라기보다는 비슷한 하락의 마디긴 하지만 떨어지는 마디가 이런 식으로 쫄쫄이 형태로 떨어졌기 때문에 음, 뭐 일단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때 이런 시원한 반등보다는 뭐 내일은 한 이런 정도 짧은 마디에 저는 양봉 정도를 일단은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있고 여기서 반등이 혹시 나온다 한들 아마 재차 어찌됐건 쌍바닥을 만들러 좀 내려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기는 조금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야겠죠. 물론 나와주면 너무나 좋죠. 땡큐죠.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가 쉬었기 때문에 어제 쉬었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술적 반등 후에 다시금 이렇게 쌍바닥 만들러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돌리는지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깨고 떨어지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 만약에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 좀 돌리면 단기적으로 저점을 잡았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와중에 뭐 결국에는 미중 무역 이제는 협상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봐야겠죠.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리딩반 뭐 이제 단톡방에서도 저점 잡은 것 같다 혹은 뭐 이런 지수에 관한 예측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편은 아닌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 보고 이 흐름까지 보고 다시 한번 크게 보면 하락하던 121선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눕혀놨어요. 눕혀놨으면 돌파하고 조정 거치다가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단기적으로 저점을 잡았다고 보는 건데 돌파 후 지지하고 가야 되는데 지지 못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계속 맞고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도 돌파 후 여기서 지지받아야 돼요. 돌파했다고 저점이 잡히는 게 아니라 돌파 후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돌파하는 마디와 지지받고 다시 갈 때 마디를 개인 수급이 아니라 메이저 수급이 끌어줘야 단기적으로 저점을 좀 지수가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죠. 근데 다시금 121선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돌파하고 여기서 지지받았죠. 지지받고 이렇게 가는 상승마디에서 외국인이 장중에 수급을 조금 돌리는 듯한 모습, 기관도 좀 같이 돌리는 듯한 모습. 그리고 여기까지는 확신이 좀 들지 않았는데, 여기서 외국인이 그동안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다가 오늘은 좀 그 샀다 팔았다는 그 변동폭이 굉장히 작아요. 100억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어찌됐건 횡보, 횡보를 하면서 끌어주는 형태를 제가 보고 얘 좀 저점 잡고 당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다행히 시원하게 좀 당기는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내일까지는 이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은 하는데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응 무조건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리딩반도 오늘 내일까지의 상승마디를 예상을 하고 조금 몇 종목 담아봐서 오랜만에 한 4종목 정도 오늘 담았는데 만약에 내일장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빠르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다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다시 떨어지면 반등도 시원치 않고 다시 쌍바닥 만들면 여기서는 돌릴 확률보다는 깨질 확률이 좀 높다고 제가 보고 있어서 아무튼 내일 빠르게 좀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만약에 지수가 좀 돌리면 조정시 매수할 만한 종목들로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다 괜찮았다. 물론 지수가 좋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이 뭐 다 반등을 보이긴 했지만 인바디도 오늘 괜찮았고요. 인바디도 지수만 받쳐주면 뭐 한 2번 정도 제가 인바디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상승 후에 조정받고 다시 상승을 했는데 지금 한 이틀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차트를 가지고 주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전고점 부근에 주가가 왔을 때 이거를 돌파 확률을 더 좋게 보고 접근을 할 것인지 맞고 떨어지는 것을 더 맞고 떨어지는 쪽으로 좀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잖아요. 주식 하시다 보면 상승 후에 뭐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전고점 부근에 주가가 있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또 살짝 돌파하면 여기서 돌파된 줄 알고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돌파 매매를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설프게 배우신 분들이 뭐 이런 구간에서 돌파 들어갔다가 물려버리면 이제 영락없이 고점에 물려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이격이 중요하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인바디도 마찬가지죠. 이 인바디 이 차트를 제가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급하게 급등 후에 급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다시 급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격이 너무 커요. 이격이 작게 들어가면서 매물이 소화되면서 이 전고점을 전고점 부근까지 턱 끝까지 올려놨을 때 그때 돌파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바디도 마찬가지로 급등 후에 급락 그리고 다시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지만 이 각 자체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럼 다시 조정받고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매물을 소화한 다음에 전고점의 턱 끝까지 채워놓고 매물 다 소화해놓고 뿅 가는 흐름이 훨씬 더 우리가 그 돌파 매매를 할 때 주요하게 좀 봐야 될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좀 뭐 예를 들어보면 뭐 인바디가 돌파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얘가 만약에 매물을 잘 소화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돼서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여기가 이제 매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맞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 매매했던 것 중에 한진칼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보면 얘가 급등 후에 조정을 받았으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기는 예를 들면은 뭐 한 10종목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이 자리에 왔다. 근데 여기를 돌파할 종목은
정말 강한 종목들 몇 종목 빼고는 사실은 대부분이 맞고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10종목 중에 뭐 한 두세 종목, 정말 테마성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은 뭐 급등락 상관 없이 그냥 돈 집어넣으면서 확 때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말고 테린 포장도 아까 좀 예를 들게 괜찮을 것 같은데, 결국엔 얘가 이 매물대를 돌파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이 거쳐지면서 여기 고점까지 턱 끝까지 찼을 때 여기가 매수의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매매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죠. 이 모습이 조금 애매해서 저희는 일단 여기서 조금 종가 베팅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이런 거라고 봐야죠. 테린 포장도 이 각에서 여기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돌파할 거다 혹은 뭐 상한가 들어간다라고 보고 추격 매수하기는 상당히 좀 확률이 낮은 자리예요. 이런 자리들이 얘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또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 왔을 때 확률이 높은 돌파 매매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락장에서는 사실 돌파 매매는 그렇게 유용한 기법은 아니에요. 상승장에서는 돌파 매매를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죠.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게 오늘 지수 상승 지수가 좀 돌리면 같이 매매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게 어저께 인바디 있었고 ABL 바이오는 뭐 제가 계속해서 스윙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뭐 거의 이 구간에서 거의 매일 방송하다시피 했죠. 방송에 올려드리다시피 했고 결국은 뿅 갔네요. 하지만 일단 지금 장이 뭐 지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얘도 방금 말씀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각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각이기 때문에 어떤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여기서 이렇게 이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론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돌파하지 못하고 살짝 돌파하고 아마 밀릴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겠나?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다시 조정을 받게 되면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살짝 돌파하는 듯 하다가 밀리고 예를 들면 뭐 윗꼬리를 이렇게 달고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 좀 기다렸다가 지금 이 구간에서 추격 매수 하시기는 좀 많이 부담스럽죠.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사실 분들은 이미 이 구간에서 사셨을 거고 이 구간에서 따라잡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맞고 혹시 떨어지면 차라리 뭐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돌파를 해버리면 뭐 놓아줘야죠. 어쩔 수 없죠. 만약에 돌파를 해버리면 이렇게 있고 얘가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버리면 눌릴 때 차라리 이런 구간이 매수 포인트가 될 건데 좀 높지 않나 싶어요. 장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ABL 바이오는 이제 좀 따라잡기는 좀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관종에서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SFA 반도체 딱 이렇게 네 종목 제가 시장에서 지금 강한 종목이니까 좀 조정시마다 장중 단타로 대응해도 괜찮은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SFA 반도체도 좋죠. 뭐 눌릴 때마다 쌍바닥 만들고 가고 또 눌릴 때 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론도 시장 대비는 조금 왜냐면은 얘가 이미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그 시장이 하락하다가 지지받고 돌리게 되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더 가는 경우보다는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파트로는 시장 조정받을 때 얘도 조정받은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땡기면 그때 이런 식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시장 가는데 만약에 지수가 땡겨주는데 파트론이 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입니다.
조정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메이저들은 주가를 올려놓고 수익 실현하고 충분히 조정받으면 또 여기서 사서 또 올리고, 수익 실현하고 조정받으면 사서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지수가 만약에 한 번 더 강하게 땡기게 되면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보다는 조정을 좀 많이 받아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택해 보시는 것도 저희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급등주 중에 좀 할만하다고 생각이 드는 종목은 일단 파세코, 에어컨 많이 팔았다고 하죠. 파세코 괜찮은 것 같고요. 얘는 이제 10,000원 위에서 이렇게 이 위에서 요런 식의 주가 흐름을 보일 건지, 10,000원 깨고 밑에서 이런 흐름을 보일 건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000원, 오늘 캔들의 저가이자 10,000원 위에 이 부분에서는 고수분들 혹은 뭐 데이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 혹은 뭐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이 이 구간에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구간 안에서 보시면 매매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격적인 분들, 여기는 보수적인 분들, 그렇게 되고요. 바른손 ENA도 지금 그 기생충 저기 뭐야 황금 종려상 받으면서 일단은 오늘 그러니까 어제 점상이 일단 들어갔고, 저는 사실 그렇게 점상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안에서 장대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좀 믿음직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일단 점상으로 가면 조금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양봉으로 이렇게 가져야 좋은 모습인데,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어제 점상 거래량에 비해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얘도 이 구간은 좀 잘하시는 공격적인 분들, 좀 이 구간은 이 정도 구간, 이 정도 구간은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이 좀 조정받으면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대덕전자도 한 이 정도 라인까지 조정받으면 접근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장이 좋아버리면 조정을 받을런지 모르겠네요. 일단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일산업은 어제 저희가 리딩반에서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익절을 하고 나왔는데, 종가 베팅을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말씀도 제가 팔면서 일단 수익 실현하고 종가가 형성이 잘 되면 종가 베팅을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장에 대한 제가 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불안한 면이 있어서 좀 종가 베팅 사인을 못 드렸는데, 시간에 좀 많이 뜨면서 오늘 좋은 상승을 보였네요. 조금 뭐 아쉽긴 한 종목이었어요. 다음에 LB세미콘은 이 가격대를 상당히 잘 지켜주네요. 여기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날 못 뚫고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런 자리에서 돌파한다고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맞고 떨어지면 조정받을 때 사실 분들은 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조정받고 결국엔 다시 이 가격대를 지켜주고, 다시 한번 이 11,000원 구간을 뚫으려고 한번 시도를 하러 갈 가능성도 좀 있겠다 싶네요. 그 다음에 여기를 뚫어줄지 못 뚫어줄지는 일단 뚫고 나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뚫기 전에 뚫을지 안 뚫을지에 대한 괜한 베팅을 우리가 동전 앞이냐 뒤냐 베팅하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뚫고 나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형성이 내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매물을 소화하면서 11,000원까지 턱 끝까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차면 이거는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일제지는 제가 이날 이 가격대를 지킨 이유가 21선 올라오면 딛고 양봉 하나 세우려고 그러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양봉 하나 세우고 돌파보다는 맞고 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좀 일단은 주가가 흘러가고 있고, 다시 슈팅 후에 다시 조정받으면서 다시 21선에 붙었어요. 여기서 이제 얘가 갈 애면 가던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채우면서 이 매물대를 소화하든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캔들이 형성되면 매수 포인트가 또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린 포장은 일단은 기간 조정으로 빼고 있는데, 쌍바닥 만들었고 기간 조정으로 빼고 있는데, 재료가 조금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제가 접근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자마자 오늘 25% 급등. 일단 얘는 이제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다시 이 가격대까지 조정을 받는다거나 여기를 훼손하지 않거나 7,300원 부근 이 자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 안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면서 다시 위를 채워나가는 흐름, 이런 흐름을 좀 보면서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 훼손하지 않는 거, 만약에 훼손하면 다시 이 가격대까지 떨어지는 거 보고 여기서 지켜주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무기술은 일단 이거 뭐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미리 제가 그어놨던 타점들이고, 오긴 왔는데 조금 장도 안 좋고 애매해서 매수는 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얘가 한번 더 떨어지면 저는 여기서는 매수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뭐 먹을 구간은 좀 좋네요. 얘가 이거 이렇게 이어가지 못하고 만약에 떨어지면 이 부근에서는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볼까, 저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준봉 세운 날 거래량 돈 쓰면서 기준봉 세운 날 매물대 돌파구, 그런 날에 저가는 굉장히 매력적인 지지 구간이 된다. 그 다음에 5G는 저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조금 더 조정을 받고 가지 않겠나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뭐 서진 시스템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바로 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밑꼬리 이런 식으로 채우고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좀 매물 소화하면서 돌리지 않겠나 봤는데, 야, 5G가 정말 강하긴 강하다. 지금 시장에서 정말 강하죠.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오이솔루션도 여기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조금 더 매물 소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봤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또 땡겨주는 모습 참 좋네요. 자, 개인 매매로 여긴가? 이날 캔들 보면서 얘 윗꼬리 채우러 가나 싶어서 매수했다가 뭐 거의 번절 부분에 다시 팔고 나왔었거든요.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여기서 급락 나오기 전에 팔고 얘가 이런 식으로 11선까지 조정받길래 사실 속으로 잘 팔았다고 좋아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또 가버리니까 조금 또 밉네요. 아무튼 요 정도. 일단 뭐 조금이라도 조금 뭐 악재가 좀 있는 종목들은 손을 안 대는 편이라, 얘는 좀 굉장히 매력적인 타점임에도 불구하고 좀 매수를 안 했는데 일단 기술적 반등은 나왔네요. 다음에 5G가 지금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전파기지국이나 지금 뭐 기가렌 같이 지금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으로 빼고 있는 종목들도 아주 유심히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어요. 오늘 모습 보니까 오이솔루션이나 서진 시스템 같이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얘네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좀 꺾이면서 조정을 좀 크게 받고, 그동안 쉬었던 전파기지국이나 뭐 다른 5G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얘네 쉴 때 얘네가 좀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일단 관심 종목은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복귀를 좀 해드렸고요. 어, 거의 제가 뭐 한 이틀, 3일에 한 번꼴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드리는 관심 종목에 제가 어떤 그 매수 타점을 제가 드리잖아요. 네, 이런 거를 무조건 이 매수 타점에 사시라고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면은 뭐 한 1, 20 종목에 관심 종목을 다뤄 드리는데, 제가 다음날 실제적으로 솔팅이 되어서 매매까지 마음 먹는 데는 결국에는 이 1, 20 종목 중에 한두 종목, 뭐 두세 종목 되는 것이고요. 어, 매수 타점에 왔다고 해서 무조건 뭐 반등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날 그날의 시장 상황, 뭐 종목의 움직임, 호가창 모든 걸 다 고려가 되어서 매매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저의 매매에 관한 부분은 정말 10%밖에 안 돼요. 실제적으로 제가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참고하고 고려하고 생각하고 하는 부분들은 90% 이상은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타점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지 마시고, 어떤 종목은 이런 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어떤 종목은 안 나오고, 또 반등이 나오는 때의 시장 상황은 좀 어땠고, 시장의 뭐 유행 패턴은 어땠고, 돈의 흐름은 어땠고, 이런 것들을 지독하게 계속해서 생각하고 집중하고 하시면서 주식을 하시다 보면 조금 더 확률 높은 자리들이 보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신라젠 하나 오랜만에 제가 얘가 주가를 좀 잘 다져서 언급을 좀 많이 안 드렸었는데, 제가 저번 주쯤인가요? 이날 정도 됐었나? 이때 제가 신라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를, 얘가 진짜 바닥을 다졌다라고 판단을 언제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상승을 언제 할지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대신에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다졌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에 대한 판단을 하실 때 좀 참고하면 좋으실 게, 얘가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시장 대비 자꾸 조금씩 강한 모습을 보이는 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장은 한 1% 정도 올랐는데 얘는 뭐 한 2에서 3%, 3에서 4% 정도 오른다든지, 혹은 시장은 마이너스 1% 정도 내렸는데 얘는 한 0.7%, 마이너스 0.7% 혹은 0.1% 이런 식으로 시장 대비 덜 떨어지고, 시장이 오를 때는 또 좀 더 오르고, 이런 식으로 시장보다 조금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날이, 매일매일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날이 좀 많아지는 시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뭐 저점도 좀 높여가고 있고, 이제 뭐 더 이상 뭐 바이오 섹터에서 개별 종목이 주는 악재로 인해서 바이오 섹터가 엄청 투심의 영향을 받고 이런 시기는 이제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다행히 오늘도 뭐 코롱 이슈가 있었고, 삼바도 아직 진행 중이고 하지만, 그런 개별 종목으로부터 오는 악재에 대한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나라고 저는 지금 일단 바이오 섹터 안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분위기가 어찌됐건 제가 뭐 한 6월, 7월 혹은 8월 이쯤이 되면, 6월, 7월 여름,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날이 더워지는 그쯤이 되면 아마 지금 IT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많이 올랐던 IT주들이 꺾이는 시점이 올 거예요. 얘네들이 계속 가기는 힘들거든요. 지금 올 초 1월부터 해서 계속 뭐 이제 IT 섹터 안에서 뭐 또 다른 업종별로의 순환매는 있긴 했지만, 어찌됐건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뭐 오르고 있는 섹터는 지금 어찌됐든 IT 쪽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언젠가는 꺾일 겁니다. 고점이 되면,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되면 메이저 세력들도
절대 얘네들이 많이 오른 애들을 돌리지 않을 거예요. 어느 순간 팔기 시작할 거고, IT에서 팔아진 자금이 결국은 저점을 충분히 다지고 있는 섹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그 어떤 그 시점, IT가 꺾이고, 어떤 바이오 섹터의 악재도 이제는 그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많은 바이오주들이 저점을 잘 다진 상태, 이런 상태가 아마 올 거예요. 아이고. 그러려면은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아주 여러 차례 많이도 말씀드렸죠. 한 요 정도 길이 정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IT가 오를 만큼 올라서 이제 매물이 출회되면 이쪽으로 쏠렸던 자금들이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오게 되는 그 시점이 언젠간 오지 않겠어요? 그때가 되면 아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